암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팟캐스트.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암 경험담과 위로는 암 환자에게. 박 PD, 황 배우의 내가 암이라니. 안녕하세요. 40대 암 환자 대표 박 PD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암 환자 대표 황 배우입니다. 네, 저희가 5월 8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10회를 저번 주에 마쳤죠? 네, 오! 저는 그 팟캐스트 처음 시작할 때 힘들었어요. 네. 또 암이라는 소재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가 않았거든요. 네. 팟캐스트를 들으신 암 환자분들을 만나 뵀는데요. 긍정 에너지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셨고, 보호자분의 경우에는 어머님이 암 환자셨는데 그 당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외면해서 정말 죄송하다. 오늘 집에 가면서 연락을 드려야겠다. 뒤늦게라도 이렇게 알게 돼서 너무 고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서전을 쓰듯이 일기를 쓰듯이 결론은 참 하기 잘했다. 10번 했는데 뭐 이게 별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10회를 지나서 오늘 11회까지 방송을 하게 되는데 나름 좀 되게 뿌듯해요. 네, 맞아요.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암 소재 팟캐스트잖아요. 제목도 막 내가 암이라니 이러니까 저희 지인분들 중에서 선뜻 재생 버튼을 못 누르시겠다는 분이 계셨어요. 아무래도 암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감과 뭐 그런 무게감이 있잖아요. 저희 방송을 계속 들어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는 유쾌발랄하고 즐거운 방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박 PD님과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희 스스로 이제 암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서로의 암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어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우리가 암으로 잃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얻은 것도 참 많고 감사한 일도 참 많다라고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잃은 것과 얻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유방암 또 자궁 내막암 이제 환자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수술도 마쳤고, 암 환자라면 정신적인 상실 또 신체적인 상실 여러 가지 이제 상실을 경험하는데 신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에 대한 상실이 가장 컸었던 것 같은데 저는 혈액형이 A형이거든요. 마치 A형이기 때문에 암에 걸린 사람처럼 그 A형은 왜 소심하고 마음에 담아둔 거가 많아서 표현 잘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또 일명 암을 부르는 성격 A형이다 라고. 그다음에 또 마치 내가 감정 표현을 잘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많이 담아놔서 병이 걸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상처가 좀 컸어요. 사실 암 환자가 주홍글씨도 아닌데 그 낙인이 찍힌 노예처럼 암에 대한 그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박 PD님도 정신적인 상실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저도 충격이 꽤 오래 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앞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데 나는 혼자 넘어져가지고 앞선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는 되게 뒤처지고 내 인생은 패배했다. 그리고 또 인생이 갑자기 확 뒤틀려 버린 거잖아요. 암으로 인해서. 부루마블 아시나요? 부루마블에 무인도 카드 뽑으면 확 무인도로 보내져 버리고 무인도에서 3번 동안 못 나오거든요. 3번 못 나와요. 딴 사람 주사위 던질 동안. 딱 그 느낌이었어요. 나는 앞을 향해 잘 가고 있는데 재수없게 카드를 잘못 뽑은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생이 확 바뀌니까 패배감과 더불어서 그런 원망들도 많이 했었고 가장 힘들 때가 치료 방법이 딱 결정되지 않았을 때 수술 전 미래가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어떤 치료가 진행이 돼야 될지 모르니까 당장 일주일 후에 어떠한 것도 약속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계획들이 다 무너지고 정말 한 치 앞도 모르게 된 거예요. 인생이. 그럴 때 굉장히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그런 무기력감이 너무 힘들었어요. 미래 없이 정말 오늘만 사는 사람.
저는 이제 더 이상 여자가 아니다. 처음에 이제 유방암 때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그 잠시 생리가 끊겼어요. 한 번 주사 맞고 나서. 근데 처음에는 좀 안 하니까 편하고 은근 좋았는데 항암이 끝난 후에 이제 검사를 하고 나니까 완전 폐경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처음엔 잘 모르다가 몸에 이제 증상들, 갱년기 증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아, 이제 나는 더 이상 여자가 아닌가 보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자궁 수술하기 전에 다시 이렇게 또 약간 은근 생리처럼 이렇게 피가 비쳐가지고 기대했었나 봐요, 나름. 근데 그게 자궁 내막암 그 증상이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한 번에 이제 자궁 절제하고 난간 절제하고 나서 이제는 완전히 없어진 상태니까 자동적으로 어쩔 수 없는 여성이 아니다. 그런 느낌을 가졌죠. 갖게 됐죠. 강제적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마음인지 제가 감히 저는 박 PD님보다는 그래도 상황이 좀 나으니까 뭐 잘 모르겠지만서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자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쁜데. 오늘은 되게 힘든 얘기, 옛날 얘기, 잃은 것에 대한 얘기니까 네. 좀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하고 싶고 가족들도 사실 모르는 이런 얘기는 안 해봤어요. 네. 처음 유방암 때 선항암을 했었거든요. 근데 치료로 인한 그 육체적인 고통, 또 고립감, 또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죠. 그러니까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사는 게 이런 거라면 어떡해. 이제 이 삶을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살을 생각을 했었었어. 그 당시에. 근데 남겨져서 그 슬퍼한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저의 그 마지막 끈이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더 열심히 일을 붙잡았고 오히려 더 가족들한테 더 다가갔었던 것 같아요. 네. 누구나 그렇겠지만 가족이 그 삶을 붙잡고 있는 끈이잖아요. 이런 힘든 상황에서 박 PD님이나 저나 뭐 가족을 생각하면 저희가 무너질 수가 없어요. 네, 그럴 수가 없었었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제 결혼도 안 하고 뭐 아이가 없고 그러니까 그 끈이 좀 약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결혼하시고 아이의 엄마 혹은 뭐 아이의 아버지 이런 분들 보시면 내가 우리 애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치료해서 빨리 나아야지. 뭐 이런데 뭐 저는 그렇게 얘기할 만한 대상이 저희 엄마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냥 살면서 하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고 내가 뭐 누굴 위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엄마 생각하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치료받고 좋은 생각만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저희가 이렇게 까불고 막 이래도 그죠? 우울감이 오래 있었어서 뭐 그런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또 다행히 잘 극복을 했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저도 겪어봐서 알기 때문에 황 배우가 그럴까봐 그 병원에 수술했을 때 병원에 찾아갔던 것도 그렇고 저처럼 잘못된 생각을 할까봐 그 끈이. 박 PD님은 이제 저한테는 또 하나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또 하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끈인 가족을 제가 해주고 싶어서 황 배우한테. 이거 나 몰랐는데. 오늘 되게 감동이네요. 고백하는 거예요. 엄마야. 네.
이렇게 어려운 감정들을 다 지나고 나니까 멘탈이 진짜 강해졌어요. 맞아요. 이게 웬만한 강철 멘탈보다 더 셀걸요. 안 흔들려요. 웬만한 거에. 이제 화도 안 나고요. 흔들리지도 않고 오히려 이제는 그거를 바닥을 치고 극복을 하고 나니까 박 PD님이나 저나 이제는 오히려 뭐든지 해볼 수 있겠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 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이런 상황을 또 이겨내고 저희가 뭐 이렇게 저렇게 팟캐스트도 하고 다니고 뭐 암 환자분들도 같이 만나고 이런 이겨내고 있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뿌듯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조금 올라갔어요. 내가 너무 대견스러우니까. 박 PD님도 좀 그렇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이제 가족한테 힘을 얻고 뭐 가족인 것 같아요. 근데 가족 때문에 이제 이겨내야겠다는 이제 마음을 먹었고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이제 할 때 항암 그 일지에다가 그 표지에다가 제가 누죽걸산 몸쓸 강정이라고 써놨어요. 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몸은 쓰면 쓸수록 강한 정신력이 나온다. 이렇게 써놓고, 그러니까 음식을 목에 넘기기 힘들면 그 고기 씹어가지고 육즙만 삼키고 그냥 무조건 나는 지금 이 시간 누워 있으면 죽어. 공원에 나가서 무조건 걸어야 돼. 가족이 있잖아. 이렇게 버티면서 이겨냈어요. 근데 공원에서 이렇게 걷다 보니까 처음에는 잡생각이 없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몸이 막 좀 가벼워진다는 느낌? 그러면서 조금 이제는 이제 웬만해서는 이제 멘탈이 잘 흔들리진 않아요. 근데 이 모든 게 단계가 다 거치고 시간이 지나야 또 이런 시간도 오더라고요. 네. 이제는 뭐 웬만한 일에는 뭐 멘탈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죽음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죽는다는 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네. 그다음에 하루하루 죽음에 다가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단순한 이치를 몰랐어요. 근데 예전에는 뭐 웰빙을 생각했다면 지금은 이제 아름답게 죽는 법, 웰다잉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박 PD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직 저희 나이에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 암을 겪기 전에는 먼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나도 언젠가는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게 체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막상 진짜로 내 피부로 나 죽나? 나 죽을 수도 있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니까 오히려 반대로 이 삶이 더 아름다워지는 느낌인 거예요. 맞아요. 정말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또 그런 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죽음을 통해서 제가 얻은 거는 오히려 진정한 삶을 알게 됐고 또 그 안에 되게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야 알았어요.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암은 뭐 총알과 포탄이 이거 오가는 이런 전쟁은 아니지만 정말 소리 없는 전쟁이지만 이 안에서의 그 즐거움, 아름다움, 삶에 대한 것들을 알게 돼서 처음에 암을 겪었을 때 부정을 막 했다 그러면 오히려는 이제는 나 암 환자야 이게 인정을 하고 분노하고 막 우울하고 했다 그러면 오히려 그 분노 대신에 즐겁게 웃는 것, 또 긍정 에너지를 또 오히려 갖게 돼서 저는 죽음과 대면한 게 오히려 삶에 대한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았다. 너무 좋아요.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암 환자라고 하면 그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모두 우울하고 막 되게 힘들어만 할 거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암 환자가 되고 나서 여러 암 환자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암 환자분들이 그렇게 우울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정말 긍정적인 분들 많으시고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멋진 분들이 정말 대다수거든요. 암을 극복해 나가시는 분들을 만나면 막 제가 더 힘을 받게 되거든요. 제가 처음에 그 사는 게 이런 거라면 이제 이 삶을 그만하고 싶다 이랬는데 요즘은 제가 자궁 내막 암도 초기에
알아서 이제 좀 빨리 수술을 했고, 이제는 암도 관리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병이잖아요. 그럼요. 관리하는 병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이렇게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지만 또 김칫국을 먹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골골 100세까지 살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까지 살아도 다 문제인데, 큰일인데. 우리 열심히 돈 모아서 100세까지 네. 같이 살아요. 네, 100세까지 팟캐스트? 네, 100세까지. 암 환자가 정신적인 부분이 크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이제 신체적인 상실, 여성의 상징인 그 유방과 그 자궁을 잃었을 때 어떻게 보면 강제로 잃은 거잖아요. 자의가 아니라. 네네. 근데 한쪽 가슴을 내어주면 될까? 되지 않을까? 했어요. 근데 신에게 너무 대든 건 아닌지 그냥 뭐 불평 한번 해본 건데 그거에 대가가 너무 크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자궁까지 가져가셔서 근데 이게 끝이 아닐 거라는 거는 알아요. 원래 그 수술했던 것에 다시 하나 또 지금 관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자궁 같은 경우는 또 새롭게 생겼던 이제 2차 암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더 상실을 겪어야 할지 모르지만 계속 테스트를 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제 수술 부위나 이런 것들이 박 PD님에 비해서는 진짜 세 발의 피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이 멀쩡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환자가 돼가지고 이제 몸에 칼을 대야 되잖아요. 근데 뭐 아직 그러기에는 저는 저 스스로 나이도 너무 어리다고 생각을 했었고 좀 속상하더라고요. 여성의 상징인데 아직 결혼도 안 했고 근데 이렇게 칼자국을 내야만 했으니까 네. 사실 초반에는 저도 모르게 좀 위축이 됐어요. 이제 운동하고 이제 샤워를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여자분들이랑 같이 샤워를 하게 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제가 괜히 약간 이 수술한 쪽을 가리고 위축이 되더라고요. 제가 원래 전혀 그런 성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때 딱 느꼈어요. 내가 지금 왜 이러지? 내가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이 수술 흉터를 부끄러워하고 있지? 그러면서 제 자신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렇게 잘 극복하고 잘 회복해줘서 고맙다고 당당하게 다녀도 모자를 파네. 나는 왜 얘를 감추려고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오히려 정말 당당하게 목욕탕을 가거나 이럴 때도 전혀 이제 가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위축될 맞아요. 필요가 없어요. 네. 이제 좀 훈장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은. 네, 이제 내가 이렇게 잘 극복해 왔구나라는 훈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뭐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아니니까 다행이긴 한데 저는 이제 목욕탕 가서도 당당하게 그냥 뭐 돌아다녔어요. 네, 그리고 뭐 지금 뭐 태국의 뭐 누드비치나 이비자 가서도 벗을 자신 있다? 같이 갈까요? 가자. 제 증상을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네. 좀 속상한 게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하면 암을 파괴를 하면서 땀샘도 파괴가 되지만 그 유선 조직이 같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출산 경험도 없고 사실 여자로서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것의 차이는 좀 크잖아요. 그거를 못 한다라는 걸 딱 알게 됐을 때 좀 슬펐어요. 그 자궁 수술하신 40대 후배가 있어요. 네. 근데 둘째를 간절히 원했는데 이제 더 이상 낳을 수 없다는 거에 대한 거.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거에 대한 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암 환자가 되고 나서 예전에는 내가 안 하는 거였는데 못 하는 게 많아지죠. 네. 생수 있잖아요. 네. 5리터짜리 이 생수도 내가 들어가지고 막 다 없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왼팔 수술했으니까 네. 또 이제 또 무거운 거라든가 이런 거 들으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좀 비켜봐. 내가 들게 내가 뒤집고 했는데 이제는 나 약해서 이런 거 못하잖아. 뭐 거의 이런 식. 이제 못하는 거야 이제.
호르몬 치료를 받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여성 호르몬을 이제 억제시켜요. 부작용으로 갱년기 증상이 나오는데 치료가 끝나면 다시 괜찮아지긴 할 거예요. 네, 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좀 걱정인 게 진짜 제가 갱년기가 올 나이가 되면 내 갱년기를 또 겪어야 돼. 인생의 갱년기가 2번이에요. 그래도 난 2번, 3번 겪어도 겪고 싶은데? 이제는 체력을 제가 잃었어요. 옛날에 제 항암전 몸 에너지가 100이었다면 첫 번째 수술 후에 60%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60% 가지고 100처럼 사용했는데 또 한 번 이제 수술을 하고 나니까 30%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100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체력이 그냥 빨리 이제 고갈되긴 하는데 제가 키가 165예요. 지금 몸무게 52kg. 네. 일명 저는 이제 수술 다이어트를 했는데 수술로 못 먹어서 빠진 거는 금방 돌아오는데 전 다시 찌지 않도록 열심히 지금 먹는 거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관리를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 먹는 거, 그다음에 평상시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통해서 이제 관리를 이제 하고 있고요. 운동이랑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는데 요즘 이제 약 핑계 대면서 너무 먹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흰쌀밥에 삼겹살? 살을 얻었죠 저는. 그리고 제가 머리가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생머리. 네, 기억나요. 머리 항상 머리 이렇게 딱 휘날리면서 다녔는데 항암에서 다 강제로 이렇게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 숱이 안 나요. 요즘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 M자 이렇게 탈모 남자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양 옆에가 머리가 이제 잔머리가 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람 불면은 너무 걱정돼. 이게 머리가 날리면 네. 이게 보이잖아요. 비어 있는 부분이 머리를 이렇게 잘 넣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짧은 머리인데 머리를 이렇게 좀 잘 널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8월 달에 그러니까 너무나 더운 거예요. 어깨까지 덮는 그 긴 기장이었어요. 정말 더워요. 그 가발이.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벗자. 그래서 딱 벗었어요. 삭발을 했으니까 머리가 한 2, 3cm밖에 안 자랐거든요. 근데 너무 짧은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는 제가 아직까지도 말씀을 못 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으로 엄마한테 최초 공개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들켰구나. 엄마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근데 엄마가 되게 가까이 오셨더니 야 진짜 너 어디서 머리 잘랐는데 이렇게 잘 잘랐냐고. 엄마도 그런 머리 하면 안 될까?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안 들켰구나. 근데 짧은 머리가 의외로 저한테 잘 어울린대요. 진짜 잘 어울려요. 네. 옛날에 긴 머리도 예뻤는데 저는 지금 짧은 머리에 한 표 드려요. 고맙습니다. 머리 얘기하니까 저는 이제 지금 호르몬 치료 중이라서 머리가 곱슬로 자라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약간 개털처럼 자라는데 머리를 풀어놓으면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해그리드 아시죠? 그 마법 학교의 수희 아저씨 해그리드 머리예요. 해그리드 머리.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옛날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돌아오겠죠? 네, 그 곱슬머리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식을 잃은 것 같아요. 지식을 네. 잃어요? 네. 어렸을 때 이제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그 지식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암 앞에서는. 암은 또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네. 다시 이제 처음부터 암이란 무엇인가, 암의 종류부터 내 암종에 대한 공부를 다시 이제 또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는 평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공부를 한다면 한 40대 중반쯤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10대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20대 때는 해외도 나가서 열심히 도전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많은 것들을 좀 쌓아야지. 30대는 이제 20대 때 경험을 토대로 해서 관련 분야에서 전문 지식도 쌓고, 또 40대 때는
부족한 지식을 또 채워서 공부도 하고 네. 50대는 후배 양성하고 또 60대는 번 돈 가지고 놀러 다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40대쯤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웠고 또 이제 캐나다로 유학이라던가 저는 이민까지도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네. 근데 40대 시작한 공부가 이 암 공부일지는 나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무언가 배우고 있다라는 거가 잃은 것과 동시에 얻었어요. 맞아요. 네. 저도 사실 제가 암 걸리기 전까지는 암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죠. 근데 저도 이제 박 PD님처럼 제 암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팟캐스트까지 하게 될 줄.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암을 통해서 오히려 지식을 더 많이 쌓은 것 같고 활동 영역이 더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암이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암 자격증.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자격증. 새로운 저희가 자격증을 제가 만들었는데 암 자격증. 암 걸리고 나서 저와 같은 사람들한테 좀 멘토가 돼주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멘토로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멘토가 들려주는 이제 암 극복 이야기라고 제가 이제 어디 이제 가서 강의를 좀 드리기도 하는데 네. 암 멘토가 되거나 암 멘토가 들려주는 암 극복 이야기를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암 자격증. 암에 걸리지 않으면 이 암 멘토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 멘토 하려고 암에 걸릴 사람은 없잖아요. 진입 장벽이 참 높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암을 자격증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저는 박 PD님이 이 암을 자격증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솔직히 좀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사고를 전환을 할 수 있구나. 이론적으로는 알잖아요. 뭐 위기가 기회가 되고 이걸 진짜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이런 분이 계시구나. 그래서 그럼 나도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다시 잘 일어나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활동 영역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자격증 땄잖아요. 자격증 있는 여자잖아요. 저희들. 네. 그래서 이제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그걸 왜 땄냐면 제가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제 이것저것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뭐 그 많은 생각들 중에 나는 이제 앞으로 뭐 해 먹고 살지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아니 자격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말하면 나 안 되면 알바라도 해야겠다. 커피숍은 많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는데 제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박 PD님이 바로 따라하셨죠. 네, 아니 저는 황 배우님이 바리스타 그 자격증에 도전한다 그래서 그럼 나도 힘을 얻어서 그럼 나도 한번 따봐야 되겠다. 네. 근데 저는 제과 제빵 자격증에 도전을 했어요. 제과 기능사, 제빵 기능사. 근데 저는 이제 캐모 브레인도 있고 오랜 시간 책 보는 게 좀 어려워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근데 이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간만에 정말 벼락치기 또 임박해서 막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안 쓰던 머리를 또 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좀 제가 제빵 이게 필기를 먼저 보고 이제 실기를 보거든요. 근데 한 번에 이제 붙는 사람들 많지 않으세요. 어려워요. 네. 근데 저는 정말 이거에 올인해가지고 3개월 만에 땄어요. 집요함이 빛을 발했어요. 제과 기능사, 제빵 기능사 2개를 다 땄는데 여차하면 그 황 배우님이랑 황 배우님의 바리스타 자격증, 저의 그 제과 제빵 자격증으로 그러니까 활동 영역을 높여서 암 환자를 위한 베이커리 카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 박 PD님이 막 한참 제과 제빵 연습하실 때 빵 만들어 줬잖아요. 그때 진짜 맛있었어요. 네. 잃은 게 있다면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잃었고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또 사람을 얻었고, 네, 암을 통해서. 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보면 천송이가 하는 그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내가 이번에 바닥을 치면서 기분 참 더러울 때가 많았는데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 사람이 딱 걸러져. 진짜 내 편과 내 편을 가장한 적. 인생에서 가끔 큰 시련이 오는데 한 번씩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라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닌가 싶어. 라는 그런
대사가 있어요. 이거를 좀 연기하듯이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연기가 안 됐어. 네. 네. 이 대사 되게 유명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저희가 이렇게 투병을 하는 게 바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암 환자 되고 나서 사실 사람한테 받는 상처가 되게 커요. 그렇게 상처를 받고 사람도 많이 걸러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제 딱 구분이 되더라고요.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적.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긍정적이고 명랑해지니까 이 암 하나로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모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항암을 할 때 그 주사를 맞거든요. 직접 팔에다 주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링거병에 통해서 이제 맞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같이 앉아가지고 몇 명이 같이 받거든요. 주사를 네. 맞는데 그때 보면은 똑같은 항암제를 맞는데 저는 웃으면서 간호사 선생님이랑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뭐지? 왜 저 사람은 똑같은 항암제를 맞는데 저렇게 웃고 있냐고. 그래서 비결이 뭐냐 뭐 계속 물어봐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드려요. 그러면 그분들도 긍정 에너지를 가지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고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연예인이 된 듯한 그런 기분.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팟캐스트를 뜨면서도 이제 청취자분들을 이제 만나게 됐잖아요. 암 환자 청취자분들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생긴 별명이 있어요. 흥재벌. 흥재벌. 네, 흥재벌이라고 네. 그 별명도 지어주셨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 주변에 암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암을 통해서 사람을 잃었지만 또 다른 분들을 얻은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암 환자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행을 하다가 네. 노르웨이에 유방암 환자분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냐면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맛있어 보였나 봐요. 부부셨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길래 같이 먹자고. 그래서 나눠 먹으면서 이제 짧은 영어로 어떻게 왔냐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페이스북이 있냐 그래서 페이스북 친구를 맺었는데 그분이 이제 머리가 짧은 프로필 사진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이거는 내가 암이어서 암 치료 중에 찍은 사진이라서 내가 머리가 이렇게 짧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도 암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갑자기 확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유방암이셨는데 어떻게 치료를 했냐, 뭐 나는 이랬다 저랬다, 뭐 사실 짧은 영어라서 뭐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누진 않았는데 서로 눈빛만 봐도 아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헤어질 때는 정말 서로에게 축복을 빌어주면서 용기도 되게 주시고 그런 좀 암 하나로 위아더 월드가 된 맞아요. 네, 그런 느낌, 그런 경험들을 해서 내 마음도 따뜻해지면서 또 이렇게 또 인간관계가 생길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신기한 경험이 네, 많아요. 맞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무너지게 되니까 모든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일도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그러니까 마치 어렸을 때 도미노 쌓아서 싹 쓰러뜨리는 것처럼 와르르르르 다 무너지더라고요. 맞아요. 일을 계속한 게 더 이상 그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서 사람들에게 그냥 여전히 나는 건재해. 나 괜찮아. 멀쩡해.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고, 예. 근데 20년 넘게 이렇게 좀 일을 해왔던 사람이 오히려 갑자기 저는 일을 손에 놓으니까 오히려 더 우울해서 못 있겠더라고요. 네. 더 일을 저는 붙잡고 있었던 것 같고 또 가만히 있는 성격이 못 돼요, 저는. 그래서 뭔가 하지 않으면 또 그리고 혼자 이렇게 살잖아요. 살다 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은 제 몸을 다 건사해야 되잖아요. 그쵸. 병원비에 생활비에 또 이렇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골 100세까지 살면 어떡해. 100세까지 행복한 살아야죠. 고민이지만. 네. 열심히 돈 벌어서 100세까지 살려고요. 네. 저는 넘어진 김에 쉬어가라는 말 있잖아요. 저는 진짜 잘 먹고 잘 놀았어요. 신나게 놀았어요. 이렇게 늙어가는 게 저는 좋아요. 제 나이에 맞게 늙어감이 너무 좋아요. 네.
요즘에 또 그러니까 일상이 피곤해 죽겠어요. 그 황배우의 추진력 때문에 아 정말 평생 그 친구 수밖에 없는 암과 함께하는 법을 찾은 것 같아요. 네네. 근데 황배우와 이제 암을 유쾌하게 즐기면서 이제 극복하자. 근데 암도 기획하자.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황배우가 저한테는 영원한 암 동지, 영원한 내 편이 된 것 같아서 이제 좋긴 하지만. 이 저 추진력 때문에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팟캐스트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저희가 5월 8일에 첫 방송을 시작했잖아요. 시작하면은 저는 이제 더 준비를 하자 했는데 벌써 일을 저질러 버렸죠. 네. 그다음에 피곤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게 너무나 좋고 제가 만든 거를 이제 사람들이 듣거나 이제 보거나 할 때 막 웃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너무나 행복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사람인데 이 팟캐스트를 이제 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그다음에 이런 얘기 아까 뭐 울기도 했고 또 웃기도 했지만 또 이렇게 나의 일상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준 것 같아서 그게 너무나 지금 즐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잘 벌리긴 해요. 네. 추진력이 좋기는 한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성격도 약간의 그런 점이 있었는데 이제 힘들 때 무기력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때의 그 기억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 지금 안 하면 못해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원래도 좀 행동파하고 잘 움직이긴 하는데 요즘은 이제 제가 일을 너무 벌리고 다녀가지고 박 PD님이 좀 힘들어 하시죠. 근데 재밌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근데 기회 되면 무조건 고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도 다 극복했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네. 예전에는 정말 술 먹을 때만 고고 2차, 3차 고고 이랬는데 이제는 암 환자들을 위한 그러니까 유쾌하게 즐기는 극복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기획을 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많은 암 환자분들을 만나 뵙고 있고 보호자분들 또 봉사자분들 또 이제 만나 뵈면서 열심히 암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을 저희가 같이 만나서 그분들이 웃는 거 보면 되게 기분 좋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같은 환자지만 뭔가 그분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전해줬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네. 예전에는 이렇게 어떻게 돈 벌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그 돈 버는 생각 뭐 이런 것들 많이 했다면 요즘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랑, 건강, 뭐 우정, 뭐 이런 것들. 예전에 비해서는 삶이 더 풍요로워졌다? 그냥 돈 다 필요 없어. 건강이 최고야. 이런 말들 사실 진짜로 안 와닿거든요. 아니,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를 피부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내가 아프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역시나 어른들 하는 말이 다 맞더라고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회복 탄력성이 어떤 거냐면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과 실패 이런 것들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더 높이 튀어오를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을 의미한대요. 이런 회복 탄력성도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데요. 어떤 불행한 사건이나 역경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세상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습관을 들이면 회복 탄력성은 또 향상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 갑자기 또 권상우 씨 버전으로 한번 하면 안 돼요? 천국의 계단. 네. 회복, 건강은 돌아오는 거요. 부끄러움은 왜 저의 몫일까요? 권상우가 아니었어. 네, 오늘 방송은 약간 좀 다운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제 11화까지 하면서 그 어떤 방송보다도 진솔하게 정말 저희 속 얘기를 꺼내놓을 수 있었던 방송이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뭐 모든 환자분들이 저희와 같은 감정을 느끼시지는 않겠죠. 이것은 저희 박 PD와 황 배우의 정말 속 얘기니까요. 네,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 PD와 황 배우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암 투병 중에 겪었던 에피소드 혹은 암에 대해서 궁금한 점, 그리고 저희 박 PD와 황 배우에게 뭐 해주고 싶은 말들, 뭐 어떤 이야기라도 좋으니까요. 팟빵 공지사항에 보시면 저희 이메일을 써놨어요. 영문 박PD와 @네이버.com 혹은 영문 황배우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방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도 있습니다. 오픈 채팅에서는요, 내가 암이라니로 검색하시면 저희와 좀 더 가까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잃은 것보다 아름답습니다. 대한민국 암 환자와 가족들이 즐겁게 사는 그날까지 박 PD, 황 배우의 내가 암이라니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은 홈페이지 withcancer.modu.at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만나요.